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빼지 않고 있던 거예요. 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정차한 다음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언론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죠. 일주일 만에 이제 차를 뺐습니다. 차를 뺐는데 사람이 와서 이제 차를 빼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 나왔죠. 차를 이렇게 뺐고요. 그리고 뭐 차 빼겠다 경찰 밝혔고, 결국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교통방해,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조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뭐 합의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관리단의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관리단이 합의한다고 또는 고소 취하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를 파킹하신 분이 어떤 또 글에다가 이제 어떤 항변하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유가 무리한 관리비를 요구해서 주차장을 막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관리단이 무리하게 관리비를 요구했고 관리비를 내지 않으니까 이 주차까지도 막았다, 오히려 관리단이 막았다, 주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를 거기다가 항의 표시로 두고 간 거다, 이런 게 이제 요지입니다. 자, 관리단에서는 장기 관리비 체납이 있었나 봐요. 관리비 체납 때문에 분쟁이 있어 왔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비를 뭐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차가 이렇게 막 막혀 있는 거예요. 차가 파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차장 알박기 사건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행위자, 여기 차를 막은 사람, 이 사람이 뭐 행동이 정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으실 거로 보여져요. 이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받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관리비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주차 시비까지도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이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 이렇게 약간 좀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을 뿐이지, 이런 유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천 지역에 있는 이 해당 건물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유사한 사건들을 저도 많이 했었고, 이런 일들은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해 보니 이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건물 임차인이 주차비에 불만을 품고 주차 입구 정산소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 정도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분이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할 때 주차 정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포기해요. 하여튼 어떤 경위인지 거기에 주차 정산소를 보고 포기한 다음에 그냥 차량 시동을 끄고 가버리거든요. 아마 이런 주차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이 분쟁 때문에 이 주차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분은 이런 주차비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일주 정도 입구 정산소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 정도 방치했다. 요건 사실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임차인이 항변하기를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납관리비를 모두 납부하라고 하였고, 여기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에 정차했다. 이런 것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 교통방해, 업무방해 이런 혐의를 가지고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합니다. 검찰이 반려했어요. 원래 이렇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은 그걸 또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법원이 발부를 하는 건인데요. 어차피 법원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사전에 알아서 기각시켜버립니다. 반려한단 말이에요. 검찰이 결국 반려했어요. 이렇게 체포영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집권해서 조사하는 기석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임차인, 이 입구를 가로막은 임차인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은 받을 것입니다. 충분히 혐의는 인정될 것이고요. 이게 정당한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상 정당방위 같은 게 있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잖아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긴급피난 이런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분은 처벌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그 동영상 댓글 보니까 대부분은 이 행위자, 이 임차인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는 간간히 이런 사태를 야기한 관리인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점이에요. 즉 뭐냐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 임차인은 이런 관리인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비 징수하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관리소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관리인은요. 여기 보니까 인천에 있는 무슨 타워 여기 이름도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요. 전체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예요. 관리단 대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 건물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요. 여기 관리인 선임인데요. 이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 내 관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게 돼 있고 이 집회의 결의는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하고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냥 뽑힐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관리인 주장하시는 분이 신탁된 세계층을 원래 소유하고 계셨던 분 같아요. 지분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이 전체 8층짜리 건물에서 3개층 받는다고 해가지고 3개층 갖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과반수가 넘는 지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머릿수 과반수와 그 다음에 지분도 과반수 이렇게 모두 동의를 해야만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도 없이 스스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 이것 자체가 무방해예요.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의문점이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적법한 관리인인지 이게 의문인 것이고 내용 제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적법하게 관리인을 뽑혔어요. 뽑힌 분이 미납관리비 징수하는 것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나아가서 주차를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건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차를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 행위거든요. 관리 행위, 이런 행위는요. 관리 규약이나 이 관리 규약은 또 적법한 관리 규약이 제정돼 있어야 돼요. 이런 규약이나 또한 집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요. 만약에 그분이 적법하게 관리인을 뽑혔어요. 뽑힌 분이 미납관리비 징수하는 것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나아가서 주차를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건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차를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 행위거든요. 관리 행위, 이런 행위는요. 관리 규약이나 이 관리 규약은 또 적법한 관리 규약이 제정돼 있어야 돼요. 이런 규약이나 또한 집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 25조에는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되어 있고 관리인은 이런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냐면 고용 부분의 보존 행위, 지금 어디 막 물이 새고 있거나 뭐 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 보수하고 이런 것들, 이 보존 행위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 부분의 관리 행위, 이런 관리 행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차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 사용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를 넘는 행위예요. 이걸 관리 행위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한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리 행위는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다시금 관련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그 결의에 따라서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집회 결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 집 밖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에는 이런 관리 행위도 관리인이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2월 5일부터는요, 이 법 변경돼가지고 고용부문 관리 행위도 이것도 집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런 행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 만약에 관리인이 이러한 집회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혼자 주차 관리, 주차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했다. 이것도 무효예요. 이런 결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월권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분이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의문점이에요. 과연 이 사안에서 저분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관리 규약이 있으며 또한 집회 결의까지도 있었는지, 뭐에 대해서 주차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하는 이런 결의가 있었는지, 이게 의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었어요. 이런 적법한 절차가 없고 마음대로, 이게 임의로 마음대로 본인 스스로 미납관리비를 막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았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교통방해도 되는 것이고 업무방해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의문점이에요. 과연 그 사안에서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나서가지고 주차 차단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미납관리 청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집회 결의로, 과연 집회 결의는 기본이 전체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충족해야만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이 집합건물법에서는요, 이런 집회 결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의를 거쳐가지고 주차를 차단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았는지, 그렇다면 가능하죠. 만약에 결의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런 결의 없이 만약에 주차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월권 또는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이런 관리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납관리 안 냈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걸 막았다? 마찬가지로 교통방해죠. 동시에 업무방해 행위도 되는 것이고요. 물리적 사용했잖아요. 차단봉을 내려가지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막아가지고 이런 물리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의 관리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를 막으시는 거는 좀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도 언론을 탈 만큼 약간 좀 과격한 행위는 맞죠. 이게 보통은 소극적 저항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많이 묻힌 것이지,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여야지만 되거든요. 보여야지만 언론에서 관심 갖잖아요. 사안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정말 눈에 띄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고, 보통은요, 법원에 이런 통행방해나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한 3, 4개월 걸리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3, 4개월 걸려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결정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기간을 못 견디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형사 처벌 받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앞에서 계속 눌러요. 경찰도 부르고 해가지고 나 나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미납관리 청구하려면 소송을 걸어라. 소송 걸면 거기에 응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차를 막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계속 눌러요. 차단기 앞에 거기에 누르면은 거기에서 관리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 주차 정산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내가 오가는 걸 막지는 마라.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청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보통은 갑니다. 그게 막히면은 112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관리인에게 관리 소송을 유도해요. 소 걸어라. 나한테 청구해라.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내가 몇 천만 원이든 내겠다.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 얘기도 나오던데 몇 천만 원이든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도한 뒤 그 소송에서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주장입니까? 이건 관리인도 아니다.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적법한 관리인도 아닌 사람이 청구한 거기 때문에 기각이다. 또는 이 비용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각이다. 이렇게 기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막 고소하는 거죠. 이건 교통방해 아니냐. 근데 관리비 안 낸다고 해가지고 왜 가로막느냐. 거기에 대한 규약이 있느냐? 또 그런 거에 대한 집행 결의가 있었느냐? 없었으면 당신이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인에 대해서도 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궁극적으로는요, 이렇게 월권을 저지르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법한 관리인은 선임해야 돼요. 정당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즉, 집합건물법 24조 2에는요, 24조의 2 여기에 구분소재뿐만 아니라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과 같은 임차인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이런 임차인, 이런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임시관리 선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지정해줘요. 보통은 변호사를 파견해 줍니다. 그 임시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적절한 관리비나 비용들을 또는 비용들을 산정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따라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상하 같은 경우는 좀 모양새가 과격한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지만 사실 이런 분쟁은 비일비재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응 조치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